처음 그 사람을 보았을 때의 기억은 종종 흐릿합니다. 얼굴의 선명한 모습보다도 그 순간의 공기와 냄새, 그리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던 감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움직였고,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일상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흔히 그때의 자신을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마치 내가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빠지게 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나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린 듯 했습니다. 이성은 조용히 항의했지만 감정은 이미 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기로 했어, 사랑하기로 했어 라는 말은 주체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눈을 돌렸을 뿐인데 미묘한 웃음 하나에, 뜻밖의 문장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저항할 틈도 없이 흔들립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일까? 아니면 이미 예정된 운명의 한 조각일까? 사랑은 종종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한순간 나를 스쳐 지나가며 말합니다. 이제야 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세계는 조금씩 바뀝니다. 평범하던 거리에 불빛이 다르게 보이고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며 모든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생겨난 것처럼 생각은 자꾸 그 사람을 향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울립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의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사랑이 나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사랑이란 내 안에 생겨난 어떤 자각,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내밀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인간의 의지의 결정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이성이 아니라 어떤 불가해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의지와 운명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달랐을 내 인생을 상상해 봅니다. 그 만남이 단지 우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인연의 길 위에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기에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오래 고민합니다. 선택이라 부르기엔 너무 커서 두렵고 운명이라 믿기엔 너무 인간적이어서 슬픈 그 감정.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묘한 경계 위에 세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내가 아닌 누군가입니다. 통제할 수 없지만 결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 이미 선택된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사랑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의 의지와 운명이 함께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내가 그것을 길러내고 또 내가 그것을 지켜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함을 통제하기 위한 마음의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혼란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결심이라 부르며 스스로에게 질서를 부여하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감정이라기보다 선택된 우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정과 사랑의 본질을 도덕적 행위로 해석했지요. 즉,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의식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덕과 품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기로 마음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칸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사랑을 도덕적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칸트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사랑, 즉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로 한 이성적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칸트는 사랑을 행복한 감정 보다 도덕적 행위에 더 가깝게 두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시선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연인이나 부부가 이 말을 할 때 그 안에는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든 뒤에도 서로를 향한 결심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루하루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의지의 반복이라는 것이지요.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도 이해하려 하고 지쳐도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의 기술이며 감정의 기복을 넘어선 선택의 지속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의지의 문제로 바라보면 사랑은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지를 사용합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감정의 강도는 줄어들지만 대신 깊은 신뢰와 배려가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선택의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 사랑이 오직 의지의 문제라면 우리는 언제든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정말 의지로만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랑의 시작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우연의 불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감정에서 시작되더라도 그것을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데려다 주지만 머무는 것은 나의 결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랑은 선한 것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감정의 불꽃으로 타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불을 지키는 건 의지의 손길입니다. 누군가를 꾸준히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기로 서로를 이해하기로 매일 새롭게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은 하나의 행위이며 동시에 매일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의지의 사랑만으로는 여전히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아무리 선택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 그 불가해한 힘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사건으로서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쑥 들어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계산이나 계획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 불을 붙이고 떠난 것처럼 나는 갑자기 그 불에 사로잡히고 일상의 리듬은 흐트러지고 이성은 무력해집니다. 사랑은 어떤 이유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성격이 맞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처럼 일어날 뿐입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 웃음소리 하나가 나의 세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을 한다기보다 사랑에 당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 감정을 신적인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이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어떤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에로스를 결핍의 신이라 부르며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내적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결핍된 무언가가 상대를 통해 드러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내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세계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스피노자 또한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의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실상은 사랑의 힘이 우리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지요. 사랑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우주의 한 조각이 나를 통과해 가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흐름에 휩쓸린 자가 됩니다. 사랑은 내가 시작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나가며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란 계획된 일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상처를 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끌리는 그 감정 앞에서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이유의 세계에서 감흥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사랑을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종의 침입입니다. 내 세계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심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힘입니다. 사건은 이전의 세계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일어난 이후에 나는 이전과 다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혼자의 세계에 머물 수 없고 누군가의 존재를 통해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은 나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나를 낯설게 만든다는 것을. 사랑은 나를 통과해 흐르는 힘이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이전의 나를 잃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나를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은 우리를 상처 입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존재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조절하려 할수록 사랑은 더 멀어지고 마음을 비운 순간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이라 부르고 필연적인 우연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를 움직이는 힘이자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나는 그것을 한다기보다 그 속을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세계가 일정한 형태로 굳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질서가 흔들립니다. 시간의 감각이 바뀌고 익숙한 풍경이 낯설어집니다. 그 사람과 마주한 순간의 공기, 그 눈빛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어쩐지 현실 같지 않습니다. 마치 또 다른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존재의 감각을 바꿔놓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던 세계가 어느새 우리라는 새로운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궤도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성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새롭게 존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단단히 묶어놓은 의미의 끈을 풀어버리고 전혀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통과하는 불빛처럼 나의 세계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사랑이 사라진 후에도 그 빛의 잔상은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가장 강렬한 사건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해 흐르는 일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동시에 무한히 커집니다. 사랑이란 내 의지를 넘어선 세계의 힘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진짜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위험하고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은 매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사랑은 의지와 운명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입니다. 그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사랑을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사랑을 이어가야 할 때는 그것을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될 때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지만 지속될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시작은 우연일지 몰라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관계로 이끌어갈지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그 사랑 속에 머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설렘에 사로잡히지만 그 설렘을 관계로 바꾸기 위해선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기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결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내겠다는 작고 조용한 다짐 속에서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사랑이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의지조차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선택인 동시에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감정의 파도 위에 있습니다. 의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위를 항해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주는 감정의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는 배의 균형을 잡듯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 의지를 흔들고 때로는 의지가 감정을 다독이며 관계를 지탱합니다. 결국 사랑은 감정이 나를 데려가지만 머무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아낀다. 이 말 속에는 사랑의 본질적인 이중성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품으려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과거의 관계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쓰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끝나도 우리가 그것을 추억 속에서 존중하고 돌보는 한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사랑의 피해자이자 참여자입니다. 감정의 시작에서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리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해서 그 감정의 방향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흔들 때조차 우리는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경계에 서 있는 나는 늘 두세 개 사이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감정의 불가항력, 다른 쪽에는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을 동시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감정만 따르다 보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의지만으로는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성의 계산과 감정의 열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줄타기이며 그 줄 위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사랑은 결코 단일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의 사건이자 지속의 과정이며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려는 의식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자신을 마주하는 법도 배웁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타인의 눈을 통해 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나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확장시킵니다. 결국 사랑이란 운명과 의지의 중간에서 존재하는 의식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감정에 끌리면서도 그 감정을 다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손을 내밉니다. 그 모순 속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사랑이 완벽한 의지의 결과도 완벽한 운명의 사건도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내는 가장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경계에서 나는 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계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사랑이란 우리를 부수면서 동시에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다시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선택이 맞닿는 순간 비로소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사건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언제나 망설입니다. 사랑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고 싶지만 돌아보면 사랑은 언제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성의 논리를 벗어나 나의 계획을 비웃듯이 다가와서는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운명이라 부르기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찰나 속에서 사랑은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운명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속시키는 건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휩쓸지만 결국 그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폭풍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의식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이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방향이 상대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상대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상대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사랑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감정이기에 그 안에는 기쁨뿐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도 함께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세우게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미로라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거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랑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타인에게로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데려다 주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때로는 헤매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경험은 우리를 더 넓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를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끝내 나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한 인간의 영혼을 확장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마음 한켠에 남는 것은 상대의 흔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성장한 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타인을 향하지만 그 끝에는 늘 나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면서도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세계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인간적인 기적입니다.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와 선택처럼 머물며 결국 나라는 존재의 깊이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타인을 향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묻는 마지막 질문은 이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선택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을 품은 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